안녕. 면접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쌤들 얘기하지만 면접은 사람과 사람의 소통, 관계, 이해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대화할 때 어떻게 하면 돼? 상대방이 하는 말은 꼼꼼히 듣고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요구하는 형태를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간결하게 대답하기. 이게 이제 그냥 면접과 대화의 그냥 소통의 기본인 것 같아. 그런 형태로 말할 수 있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지. 그래서 좀 더 귀담아 듣게 되고 한 번에 들었을 때 가능하고 제대로 못 들었으면 다시 묻고 하는 거. 근데 그게 찾아지면 이 자식이 내 말을 안 듣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그리고 보통 이제 자기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엄청 크잖아. 목소리 되게 크게 하다 보면 집중해서 들을 수가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 말은 내가 이렇게 듣기 위해서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상대편도 충분히 내가 전달하고 생각 들어야 되거든. 내 목소리도 일정 톤 이상을 유지해서 가야 되지. 어, 이렇게 딱 되는 게 아니고 쭉 이렇게 딱. 그리고 대화를 할 때 말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같은 톤 일정에 가는 것 때 또다시 지루해지겠지. 낮은 것더 최악이고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가급적이면 강약, 위급한, 응급한, 피해, 안타까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약간 좀 결심, 약간 대책 이런 것들을 약간 단호한 이미지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게 봐. 이해되지? 자, 자료를 펴봅시다. 자료는 합격 자료 20번입니다. 합격 자료 20번이 나름의 엑기스지. 합격 자료 20번에는 48번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앞쪽에는 작년의 기출문제, 그리고 조금만 두 문제는 간부, 26년도 간부에 대한 기출, 나머지는 예상 문제로 해서, 그래서 발표 자료화로 시킬 수 있는 부분들, 부연 설명일 때 대답, 이런 까지는 실을 수가 없었고, 가급적이면 이러한 주제 때 어떻게 해서 핵심 키만 찾아서 3분의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모토로 쌤 예상 문제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올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해를 할 때 만들어 보는 연습을 조금 하기를 바라는 거지. 그래서 면접반 팀원들하고도 이렇게 하고 쌤 늘 얘기하지만 면접반 팀원에 대한 구성은 지금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태클 위주로, 그지? 떨어뜨린다. 내 같으면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본 친구들이 더 잘하게 되는 형태. 그죠? 그리고 그 그룹원들은 모두 다 합격하는 게 공통적인 목표거든. 그러니까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거야. 그래서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 이제 체육관 같은 데서 이제 몸으로 해서 막 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실력 향상을 있는 거지. 이 새끼한테 때려 죽여야지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런데 할 때는 진중하게 제대로 해야 되지. 근데 진짜 시합장처럼. 그렇게 해야 상대도 긴장하고 나도 긴장해서 제대로 돼 있는 이렇게 안 다치게 되고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 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20번입니다. 합격자로 20번. 해서 보면 1번 한번 봅시다. 지하 반지하의 침수 그리고 반지하가 고령자. 그래서 핵심 키 나오면 듣자마자 주어지는 거에 자꾸 체크해야 된다. 지하 반지하, 침수, 고령자, 그지? 그리고 출동 지연 발생했었고 장비도 없고, 그지? 기상청과 연계도 없고. 이건 뭐야? 사건 사고가 발생했었잖아. 그리고 반지하에 사시는 분이 수몰이지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출동하기에는 뭐 지연이 많이 발생했지. 그 지연에 대한 이유 생각하고 대책 마련하고 장비가 없대. 장비 보급하면 되지 뭐. 예산 어떻게 예산 편성 받을 수 있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날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사전 정보가 안 왔느냐. 그리고 기상청과 연계되는 이게 답이 문제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보면 지하 반지하에 대한 뭐 분들이 이렇고 그리고 여기 사시는 분의 30%가 그 60세 이상 고령 인구다. 고령 인구는 늦잖아.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조속히 피난할 수 있는 전달되는 시스템. 그리고 기상청과 연계돼서 쓰면 소방청에서 바로 이제 그분들한테 문자나 알림 해서 이래 뭐 침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다른 데 피난할 계셔라. 아니면 뭐 어떻게 철저히 좀 잘 이제 밀폐되게 해서 잘해라.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거지.
다시 한번 핵심 사항만 지하 공간의 침수 등등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 다시 집중호우. 거의 동남아 기후처럼 바뀌었습니다. 폭우가 많이 쏟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62세 고령자, 세세간의 출정 지연, 장비 부족, 그지? 그러면 데이터가 몇 월에서 몇 월까지는 폭우가 쏟아진다는 데이터는 최소한 있잖아. 그때는 약간 예의주시해서 그리고 다음 나오니까 한 3가지 정도만 발표할 수 있어야 3분 이내에 대책이 한 20가지야. 그거 기억나니? 전달력도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정도 말하고 어떻다 인지시키는 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기상청하고 연계해라. 선제적 출동로 확보, 전진 배치해라. 기상청과 실시간 침수 예상 지역 판단, 그렇지? 그리고 당연히 이제 도로 침수되고 나면 출동 지연이잖아, 그렇죠? 그 전에 안전지대 구축 인력하고 배수 장비하고 골든타임 사수, 취약계층에 대한 대피 조력에 대한 시스템을 짜자. 30% 이상은 고령자다. 전담마크, 의용소방대원 활용 이런 것들 있잖아. 그 다음에 장비, 지금 고성능 대용량 배수 이런 것들. 결국은 골든타임 딱 결로해서 어떻게 조속히 배치하고 어떻게 하는 거.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발생되는 건데 왜 예산 편성을 못 받아. 매년 발생되는데. 그리고 사망사고 이후에 또다시 또 발표하고 미흡했니,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잘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의 타임, 본인이 이제 말하는 톤의 빠르기, 속도 정도를 봤었을 때 어느 정도 글자 수 정도로 상정하는 게 맞네. 그래서 엄청 좋은 말도 아무리 많이 해도 다 말할 수 없거든. 다 말하려고 하면 시간이 또 많이 걸려. 그러면 중요한 것들을 말하기 전에 시간이 끝나버린단 말이지. 그럼 이제 후속 질문할게요. 아직까지 발표가 미흡한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작되면 그때부터 약간 긴장도가 많이 올라가거든. 그런 걸 고려해줘. 아래쪽에 팁이 있으니까 팁은 플러스 알파식에서 나만의 답을 만들 때 써라는 거지. 2번, 당신은 화재 예방 담당관 소방관입니다. 담당과 소방관입니다. 그치? 설명절 줄함 딱 치고.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지. 화재 예방 쪽. 화재 예방 쪽은 뭐야? 화재 발생한 화재 조사팀입니다. 라고 하면 설명절 화재 발생 이후에 조사하러 가는 입장이지만 화재 예방은 설명절 관련해서 사전에 미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거거든. 그때 일반인 대상으로 예방 교육, 교육이 목적이네. 교육하는 현장 지도 이런 게 교육이야. 그지? 그리고 자료가 뭐 있습니까? 시간은 12시부터 4시. 그치? 4시부터 8시까지가 가장 높더라. 여기 제일 높아. 여기 뭘 만들고 뭘 하는 데지? 설명절에. 그 다음에 주거가 높고. 그 다음에 음식조리지. 이 시간에 주거에서 음식조리 하다가 불이 가장 많이 나. 그럼 넌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래? 이런 거하고 지금 똑같잖아. 그지? 그러면 개요도 이런 거야. 안녕하십니까? 아예 뭐 그냥 그건 거야. 화재 예방 담당관으로서 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절. 통계적으로 이때 급증했었고 오후 시간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교육인이었으니까 주거에 맞춰져 있는 거. 교육. 그래서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등일 때는 소방시설을 어떤 설비가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두 번째, 음식조리하기 취급. 그리고 음식조리면 단순한 화재가 있고 조리 시에 발생하는 것들은 식용유로 인해서 발생했는지 가스불에 의해서 발생했는지 또 구분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하고. 그리고 동절기라는 것들을 잊으면 안 되지. 설명절은 동절기니까. 그래서 열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도 많이 발생될 수 있을 거다. 그치? 그리고 황금 시간대라고 돼 있는 12시에서 16시 하고 16시에서 20시까지 됐으니까 집중교육, 홍보 관련되는 부분들. 음식조리가 빈번하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에 방수 송치하지. 최근에 이런 일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화재 발생한 부분이 있고 화재 발생 시에는 이렇게 조속히 신고하고 이렇게 조치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경각심을 주는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그동안 한 다음에 뭐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소방청에서 뭐 등등등 다양하게 찾아가는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부분들 대한 것도. 소방은 세면 약간 모터주처럼 관심이거든. 관심. 많이 관심을 가지는 만큼 안전해진다. 주의야. 3번으로 갑시다. 3번은 차량 화재 예방 대책하고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의 법적 제도화 이전 차량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핵심이죠. 지금은 법제가 잘 구축되어 있는데 이전이 훨씬 많잖아.
한 8, 90% 이전인데 걔네들 어떻게 할 거니 이런 것들. 그죠? 그런 부분들 차량용 소화기에 대한 기준을 먼저 암기하고 있고 그리고 통계 자료를 해서 이렇게 많더라.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면 좋겠냐. 이런 것들은 강제 의무 처벌 안잖아 안 되지. 계도 측면에 똑같지. 밑에 제도적 보완. 그죠? 최근에 차량 안전이 이렇게 많았었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도가 큽니다. 기존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마련합시다. 첫째, 단계적 소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소급하면 반론도 엄청 많거든. 왜? 옛날 법 난 적용받아서 그냥 굳이 할 필요 없었는데. 그러니까 교육, 홍보, 그리고 안전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을 대한 높이기 위해서 좀 다양하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대답은 뭐 약간 되게 어려운 논문에서 막 근거한 이런 게 아니야.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이제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니네들 이렇게 딱 주어지면 솔직히 10분 이내에 이런 것들은 최고의 답을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잘하는 건 어떤 거냐 해보는 거지. 그래서 소화기 비치 점검 그리고 가급적이면 소화기가 비치돼 있다라고 돼 있으면 보험료율 이런 거 갖다 약간 할인해 주는 거지. 당연하지 않아? 보통 보면 이제 아파트 보험도 자동식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요율을 이제 줄여주거든. 보험금을 덜 내게 되는 거야. 소화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접근성이 높은 공동구매 소화기 단가가 개별로 사면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 그렇다 보니까 소방서 등등에서 공동구매 차원으로 지원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지자체에서 예산이 좀 남으면 그 무상보급도 해주고 그죠. 약간 이제 단계별로 층을 나눠가지고 계층적으로 그리고 소화기 비치 사용법 차량용 소화기가 일반 소화기랑 대동소화기 생겼거든. 똑같은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라면 두 가지를 테스트해. 진동시험하고 고온시험을 통과하거든. 요것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는 특화되어 있고 차량용 소화기로 표시되는 거지. 거기 나와 있죠. 일반 소화기가 아닌 진동과 고온. 그래서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되어 있구나.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해야지 기존에는 소화기 대충 갖다 놓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은 약간 비장한 각오로 약간 홍보 입장도 있어야 되는 거지.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한번 얘기하고 나면 이제 뿌듯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는 수치 그리고 뭐 자료 이런 쪽으로 전달되는 것들이 훨씬 더 설득력이 높아지거든. 그런 걸 고려해서 보면 좋겠어. 4번으로 갑시다. 당신은 소방관입니다. 성묘, 봄철. 자, 봄이다. 화재 발생 빈도가 겨울 이에 또 많지. 가을만큼. 성묘객이 산불. 그죠? 산불 예방 대책. 그러면 어느 시기에 가장 화재가 많이 발생했는지 비율, 연간, 부상자, 그래프, 그리고 고령자가 많더래. 그죠? 주요는 대피 지연이지. 그리고 산불 대처가 군사 방송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고령자한테는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좀 안 되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지. 그래서 세무가 단순하게 휴대폰 관련돼 있는 부분 있잖아. 요즘에는 산에서도 통신이 잘 터지는 곳이 있거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전화번호를 적어놔야 되는 거지. 입산해서 몇 세 이상입니다 라고 하면 전화번호 적어가지고 젊은 사람도 물론 피해가 있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바로 신호가 날아가지는 그런 형태로 딱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첫 번째, 얕은 서론 또는 개요는 산불의 위험성이지. 이렇더라. 매년 봄철과 통계를 따져봤더니 산불 발생하고 부상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 제약자는 고령자에 해당됩니다. 대책을 세 가지 크게 하는 거지. 그죠? 경보를 활성화하기, 체감형을 도입하는 건 어떠냐. 이런 것들이지. 그죠?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뭐 주지 교육을 시키는 거 또는 그 산림하고도 근접해 있는 사람들한테 미리 전달한다든지. 두 번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전 재난에 대해서 대피할 수 있는 형태에 대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거. 그죠? 그런 것들. 세 번째는 성묘교육은 그죠? 현장 밀착형 화기 취급. 가서 이제 또 초 피우고 뭐 이렇게 하잖아. 향 피우고 촛불하고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교육시키고 하는 것들이지. 그 다음에 결론 똑같이 약간 비장합니다. 모두가 안전한 봄날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밌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화재 예방대책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지. 예방대책과 인명피해. 최근에 요양병하고 요양소, 요양원 형태의 화재 통계를 봤더니 화재 발생 원인은 전기적 원인이래. 그 다음에 부주의가 많았고, 보통 부주의가 좀 많은데 전기적 원인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요양시설의 화재 특수성 고민해보자는 거지. 요양시설, 요양원은 고령자잖아. 고령자. 그래서 스스로 피난할 수 있는 형태가 거의 이제 드물어. 그지? 그리고 고위험군에 해당되고, 그지? 정기적과 1, 2위가 이러한 원인에 있더라. 그래서 예방이 가장 크다. 왜? 스프링클러 있어도 피난이 안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피해는 무조건 생기는 거거든. 어떻게 하면 되겠어? 가장 피해가 컸던 형태를 보완하는 거지. 정기적, 기계적 형태에 대한 상시정무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보도록 하겠다 하고, 최근에 약간 이슈되고 있는 전기화재 원인에 되는 거, 전기는 아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크 스파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크가 훨씬 더 발열, 열의 양이 훨씬 더 커. 화염도 동반하고 이렇게. 아크 차단기라는 것들을 미국에 설치했는데 전기 화재의 40%가 줄었다는 결과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소방사고 전기안전공사가 합동을 해서 점검하겠다. 그 다음 와상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피하고 있는 형태. 그래서 최근에 좀 큰 규모로 지어지는 형태는 각 층별로 대피 공간을 만든다든지 대피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드는 것도 많아.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요양병 같은 경우에 등등에서 승강기를 타고 내려온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승강기는 화재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와상 환자는 누워있거나 앉았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을 태워서 계단을 타고 내려온다. 힘든 거지. 그래서 그 계단을 어떤 식으로 보완할 거냐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주의, 최소화시키는 거지. 부주의는 뭡니까? 라면 이건 인적인 요소지. 부주의. 이거 조치를 잘못해서 불이 나게 됐다는 거잖아. 그런 부분들은 미리 하고, 그래서 대피가 먼저 아닌 조력이 먼저다라고 체화시키겠다. 좋은 말이죠. 나머지는 보면 되겠네. 그 다음 6번에 외국인 대상에 대해서 화재 안전 교육, 다세대 주택, 그죠? 화재 예방 대책에 대해서 발표해봐라. 지금 노후 다세대 주택에서 외국인 자녀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 상황이고, 그렇죠? 감지기나 소화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 결국은 화재 원인은 부주의 때문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막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서론은 이런 것들은 좀 더 비장하고 안타까운 부분으로 얘기하는 거지. 뼈 아픈 현실이었다. 안타까운 사고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무 이제 이렇게 그 뭡니까? 이게 서정적으로 갈 필요는 없어. 뭐 타국에 이제 뭐 잘 살지 못해서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어. 그냥 외국인 노동자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다 알고 있는 인지되는 범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죽게 되었다 이런 거지. 3대 예방 대책을 보면, 그죠? 요 지금 요러한 형태는 기초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단독 경보용 감지기나 또는 소화기, 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동 확산 소화기도 설치되는 것들을 권장하거든요. 자동 확산 소화기는 자동으로 불은 끄잖아. 그러니까 10제곱미터당 한 대고 10 이상이면 2대를 설치하는데 이런 것들도 눌러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외국인 맞춤형 다국어 소방안전교육 컨텐츠다. 그런 건 적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소방청 들어가면 해당 국어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라. 조치를 해라.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이게 홍보 차원으로 되게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생각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 돌봄. 쌤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봤었는데,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하잖아. 좋은 정책들. 그래서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 있더라고. 원래는 제주도가 아닌데, 제주도의 대학교를 갔다가 거기 이제 정착하고 직장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하는 여성분이던데, 자녀를 낳았어. 놓을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정책을 보니까 이게 이웃하고 같이 돌봄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 돌봄에 맡기고, 시스템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고향으로 다시 와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제주도가 정말 잘 돼 있구나. 이거 전국적으로 펴졌으면 좋겠다라고 또 활동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둘째도 놓고 뭐 이렇게 됐더라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요런 것들도 같은 거 아닌가? 그 의용소방대 지정뿐만 아니고 서로 이웃 돌봄에 대한 형태를 조금 더 마련해 주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주체는 의용소방대원이고 배연 연락할 수 있는 범위를 서로 공동으로 해서 전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부분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안전은 국경도 차별도 없어야 된다. 멋진 말이네요. 그 다음에 7번 119 구조견. 119에 구조견이 있습니다. 구조견. 지금은 검색하면 좀 얼만큼 약 35마리 정도 있네요. 3년간 2,455회 정도로 출동해서 146명을 구조하는 경이적인 경찰견은 마약 탐지, 소방도 사람을 구출하거나 확인하고 부분인데 되게 대단하네요, 그죠? 이때 보면 이 이제 처후, 현행, 제도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이 약간 경미할 수 있으니까 의료 체계에 대한 전문 수의사, 전임 수의사 두는 것 때, 그리고 현장 안전 확보하고 직업병에 대한 예방 대책, 그죠? 그래서 현재 이제 연일회가 검진인데 사람도 연일회 하는 부분 있는데 말 못하는 짐승이고 출동이 그렇게 잦은데 연 2회에서 4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은퇴 후의 복지. 보통 보면 약간 유명한 말들이, 그지? 그래서 보통 보면 성질 별로 안 좋은 말은 이제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제 노쇠되어 있으면 그냥 이제 어떤 목장주가 데리고 가면 상관없지만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제 다들 이제 폐기 수준으로 해서 식용화되는 경우가 있지. 근데 요 지금 개에 있는 입장에서는 걔는 어떻게 처우를 계산해 준지 모르겠지만 그건 법제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오랫동안, 그죠? 젊을 때 되게 고생 많았으니까 노후는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 같죠? 이런 생각도. 그래서 대략 읽고 좀 더 첨언시켜야 될 말. 그래서 핵심 키는 3개에서 많아도 5개를 넘어서는 안 돼. 5개를 넘어서는 순간 1번이 기억이 안 나기 시작해. 그래서 이거 두 번째는 이렇게, 세 번째는 이거. 약간 적어놓으면 돼. 핵심 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8번에 K글로벌. 요것들은 이제 소방청장이 26년에 해서 소방 계획을 세울 때 소방 업무에 관련된 계획. 그래서 26년 이후부터 이제 향후 이런 방향성으로 가는 거. 이제는 한국의 소방은 글로벌 수준까지도 올라왔죠. 특히나 재연이나 몇몇은 외국액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설비를. 그래서 우리나라의 K 소방 산업을, 그렇죠?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단계라는 게 약간 있거든. 우리나라의 법은 외국 법보다 낮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강화돼 있는 게 있어. 그런데 이거 통합 기준 정도로 돼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을 국제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논의가 되는 거거든. 그러기 전에는 기준을 못 만들 것 같으면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화재에 대한 분류는 비슷해. 환경도 비슷해. 그런데 약재가 우리나라에 좋더라. 또는 장비가 좋더라. 그리고 이러한 뭐 규칙, 제도 이런 것들이 좋더라. 그러면 그런 것들을 수출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 해서 K 소방에 대한 기술. 지금 이제 국방이 지금 이제 이란 전쟁 관련해서 천궁2 정도가 활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국제적인 터키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지진 재난 재해가 발생했었을 때 국제구조대를 보내는 거거든. 그때 이제 성과들 보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훈련 체계이 잘 돼 있더라. 훈련 체계도 수출할 수 있습니다. 가서 교관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그렇죠? 그 내용으로 해서. 근데 지금 우리 소방은 국제적인 규격에 맞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약 0.3% 정도의 수출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외 거점을 둬서 활성화를 키우는 거. 이게 좋은 말이죠. 우리나라 걸 만들어가지고 가는 것보다 그 나라의 법에 맞춰가지고 현지에서. 그 다음에 전문가 파견. 그렇죠? 그래서 경험이 아주 오래됐게 축적되어 있고 국제 기준에 능통한 사람을 보내는 거.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에 대한 맞춤 신제품이다. 그래서 각종 자료를 취합해서 모아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 필요하죠. 우리나라의 기준이 해외에서 통한다라는 단순한 그런 보장은 없으니까 그걸 맞춰가지고 좀 보자. 마찬가지입니다. 9번 대형 재난에 대한 보장비 강화. 그죠?
이런 부분들은 다들 기술 개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까 첨단 하는데 학교에서 산학협동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규격화, 규범화, 그리고 신규로 뭔가가 있었을 때 그것을 적용할 때까지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 근데 그걸 못 따라잡는 거지. 그죠? 이렇게 좋은 장비가 있는데 이걸 쓸 수 있는 법이 없다 보니까 아무도 안 쓰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율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라든지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장비의 적극 활용도를 올린다든지 그런 부분들로 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장비들 보통 이제 있잖아, 로봇팔 같은 형태로 해서 무게를 이제 보완하고 하체에 대해 무게를 실을 수 있는 형태. 그 장비의 고도화다, 인체공학, 개인 보호 장비에 대한 경량화 특혜, 계속 지속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밀착형, 그렇죠? 그래서 재난에 대한 유형별 특수 장비에 대한 개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대규모 고팽창포를 실질을 적용해서 유류 탱크나 유류 창고의 화재를 적극적으로 바로 껐던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얘네들 포는 환경오염성을 약간 가미만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산림화재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활용면이 크니까 한번 쭉 읽어보고 줄쳐져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정리 잘해서 봤으면 좋겠네. 10번 봅시다. 명절 그리고 화재사고, 이것들은 작년에 기출돼 있던 형태 문제와 동일한 거니까 그렇게 조금 이해해서 보면 될 듯하네요. 넘어가서 무인 빨래방. 최근에 자주 보이지, 무인 빨래방. 근데 무인 빨래방 회전기 모터 이렇게 쓰면 발열이 되고 그걸 식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빨래가 있는데 거기서 그 물로 불 끌 수 있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냉장고에서도 불 나고, 그리고 최근에 자꾸 잦아지고 있는 것들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그렇죠? 지금은 이제 겨울이니까 에어컨을 안 켰지만 많은 먼지로 인해서 불이 나는 것들이 핵심이지. 무인 빨래방도 기기 세척이 조 내에, 그렇죠? 세탁조 내에서만 어떻게 청결이지, 뒤쪽에 있는 모터 부위에서는 기름때가 낀다든지 먼지가 일체화돼 많이 됐으니까 많이 끼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추결에 의해서 또 발화가 되거든. 그죠? 그래서 보통 무인 빨래방에 있는 이 세탁기는 수천만 원짜리도 있더라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체 다 날릴 수 있고, 인접 건물에 비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까지. 그래서 비대면에 대한 경제가 확산되고 배달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 3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중이용업에 대한 적용. 무인 빨래방도 다중이용업으로 가자고.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오는 곳이니까 그것들에 대한 기준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 다음에 ICT 기술 개발. 그렇죠? 이거는 뭐 무선 인터넷 관련돼 있는 등등등도 많죠. 무인 점포화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 그러면 지금 소규모 무인 점포 감지기도 없어. 그것들은 지나가는 사람이 소화기를 들고 가서 끄지 않는 이상은 전소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보통 보면 빨래 눌러놓고 외부에서 또 다시 또 한 바퀴 돌고잖아. 뭐 시장 갔다든지 아니면 다른 물품을 사러 갔다 온다든지 했었을 때 빨래 끝나면 이렇게 들고 가는 그런 형태 메커니즘이니까. 그래서 전원도 차단할 수 있는 스마트 알림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다. 세 번째, 화재 안전 등급제. 이것들은 시장 분야에서 화재 안전 등급을 매기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냥 일반 대상물들도 유사한 형태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적용시켜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형태로, 그래서 우수 등급일 때는 보상도 하고 점검을 면제시켜 준다든지 기타 등등으로 하고, 미흡하면 점검을 한 번 더 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형태로 가도 좋지 않을까. 무인은 시대 상황이죠. 배달도 샘 어릴 때는 이제 뭐 호호 할머니 시절을 예를 들면 물 사 먹는 거 이해를 못했고, 그렇죠? 그래서 밥 달라고 하면 어디든지 밥을 줄 수 있는 조선시대냐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이 없었을 시기쯤이니까 이제 그냥 먼 발치를 보는 거지. 버스 정류장에 그렇겠다. 그죠? 그리고 신문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었었고 이러는데, 지금은 무조건 이렇게만 다 하고 있는 거지. 세상이. 그죠? 거기서 교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점점 더 폐쇄화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나쁜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사회가 바뀌었으니까 제도도 바꾸고 장비가 바뀌어 나가고, 그리고 화재 발생할 수 있는 율도 많이 바뀌는 거지. 최근에 뭐가 또 많이 생겼습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제 그것들에 대한 예상 문제로도 이게 이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공공소화전의 활용도 어떻게 더 하면 좋겠다,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냐,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게 되면 좋겠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 그죠? 일단은 요 내용이 꽤 많이 길기 때문에 지금은 11번까지만 하고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그죠? 요 다음 거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그죠? 오늘도 화이팅! 늘 응원한다. 합격은 에드윌, 소방은 중이쌤. 안녕!